안녕하십니까. 에버성형외과 박영호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술 후에 생기는 켈로이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켈로이드가 생기는 이유는 현재까지는 잘 모른다고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술에 염증이 생기면서 켈로이드를 발전시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형수술에서는 코 수술할 때 그 귀 뒤에 연고를 채취한다든가 여기에서 잘 생기고, 갑상선 수술 후에라든가 아니면 제왕절개, 그리고 또 우리가 요즘 최근 많이 하는 복강경 수술이나 로봇 수술에도 많이 켈로이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귀뒤 같은 경우에는 코 수술에 집중하다 보면 귀 뒤에서 이제 연고를 채취하고 봉합을 층층이 해줘야 되는데, 이거 한 층으로 그냥 봉합하다 보면 균들이 층층해서 염증이 잘 생기고요. 또 우리가 특히 목이라든가 이런 갑상선 수술 후에도 한 층으로 꼬매면 이게 유착이 생기면서 염증이 잘 생기게 되고, 미세한 염증 때문에 켈로이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제왕절개도 우리가 그 음부하고 복부를 나누는 인대가 있는데, 인대의 혈류량이 좋지 않아서 그 부위에도 잘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혈류량이 감소한 부위에서 절개를 하게 되면 듬성듬성 꼬매다 보면 켈로이드가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수술 흉터가 비후성 많으냐 켈로이드에 나누는 기준은 상처의 범위를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술의 절개선을 딱 했는데 그 절개선 안에서만 붉게 솟아있다, 이러면 우리가 보통 비후성 반응이라 하고요. 절개선 범위를 넘어가서 정상 조직을 침투해서 잘한다, 이러면 켈로이드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후성 반응에서 정상 조직을 잡아먹고 잘하면 우리가 이거를 켈로이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3개월, 6개월 정도 됐는데 우리가 이 정상 범위를 조금 넘어가는 것 같다, 그러면 그 3개월 정도에부터 치료를 받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에도 계속 방치하면 너무 커져서 나중에는 우리가 수술적으로 다시 교정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3개월 전후에 우리가 상황을 판단해서 켈로이드를 치료하시는 게 좋습니다. 켈로이드를 형성하는 것은 콜라겐 섬유입니다. 콜라겐 섬유는 굉장히 딱딱하게 뭉치거든요. 그래서 안쪽으로 혈관이 우리가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몸에서는 얘도 피를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혈관을 공급해 줬는데, 콜라겐 섬유가 단단하게 뭉치는데 혈관이 안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냐면 주변에 있는 혈관을 확장시키게 됩니다. 또 혈관을 확장시켜서 또 새로운 혈관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는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을 분비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가렵게도 되고 붉게 되는 거. 반대로 주사 치료를 하면서 콜라겐 섬유를 줄여주면 이 혈관들을 다 자연적으로 없애서 이제 살색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치료할 때 이제 증식하는 것을 억제하게 되면 붉은색이 자연적으로 좋아진다. 근데 더 빨리 좋아지기 위해서는 색소 레이저를 해서 빨리 없애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배꼽은 어떻게 되냐면 탯줄이라고 하죠. 탯줄이 엄마 모체에서 엄마 떨어져 나오면서 이게 퇴화돼서 원래 혈액되는 그 혈관들이나 정맥들이 이제 나중에 끊기면서 이게 흉터로 변해서 속 들어간 게 배꼽입니다. 여기 흉터 조직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 배꼽은 속 들어가니까 잘 안 보이니까 우리가 복강경 하신다고 해서 이쪽으로만 들어가시다 보면 혈류가 잘 안 돌아가는 흉터 조직이니까 여기를 비집고 막 뚫으면 여기가 잘 안 나요. 그럼 염증도 잘 생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켈로이드가 잘 생깁니다. 그래서 켈로이드가 증식하게 되고, 그럼 증식한 게 이게 점점 퍼지면 어떻게 되냐면 배꼽을 막아버립니다. 근데 배꼽을 막으면 어떻게 되느냐, 균이 들어가면 완전 굶어서 이게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배꼽 켈로이드는 더 이렇게 배꼽을 다 막기 전에 술적으로 제거하고 후처치로 이제 주사 치료를 하시는 게 좋다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흉부와 복부 켈로이드 환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대동막 박리라든가 심장 수술인가 하면서 흉부를 절골하고 수술하는 경우에 이 부위에도 우리가 켈로이드가 잘 생기는 됩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완전 뼈 위에서 생기기 때문에 조금만 염증이 잘 생기면 완전히 켈로이드로 전환돼서 이게 켈로이드로 막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런 부위의 켈로이드 환자들도 동원 주사 치료로서 치료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은 어떻게 되냐면 목에다가 이렇게 띠를 절개를 하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우리가 로봇 수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거를 절개해서 층층이 꼬매주지 않고 원레이어로 그냥 꼬매준다든가, 아니면 피부만 접박하면 안에서는 유착이 되게 많이 생기고 이러면서 염증이 많이 생깁니다. 이런 경우에는 켈로이드가 잘 생기고요. 갑상선 흉터가 생기면 그 유착을 제거하는 수술을 한 후에 이제 주사 치료 받는 게 좋고, 만약에 그런 유착이 없으면 그냥 당연히 주사 치료만 받는데, 이렇게 유착이 되면 꼭 유착을 풀어주는 걸 저는 권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젊은 여성분 중에서 제일 많이 발생하는 건 출산이나 그 여성의 부인과 수술적으로 이 복부의 음부 쪽에서 우리가 절개하는 경우에 혈류량도 좋지 않은 부위니까 이 부위에서 켈로이드가 되게 잘 생깁니다. 근데 이게 켈로이드가 생기면 처음에는 이게 실처럼 생기는데 이게 점점 커지면 이제 지렁이가 되고 더 굵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3개월 전후에 판단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수술 후에 생기는 켈로이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 수술 후에 그 붉게 솟아오르는데 내가 가렵고 아픈데 이게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환자분들께서는 3개월 전후에 꼭 병원에 방문하셔서 치료를 받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에버성형외과 강영원 원장이었습니다.